안녕하세요. 묵샘의 인문학TV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민년이 지나고 계매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토끼해인지라 토끼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수주대토 그리고 토사구팽 등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교토삼굴이라는 성어를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말로 토영삼굴, 교토삼혈도 있는데요. 모두 같은 뜻의 성어입니다. 먼저 한자부터 알아보면 교활할 교, 토끼토, 석삼, 굴굴, 즉 교토삼굴이라는 말은 꽤 있는 토끼들은 굴을 3개씩 파서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어의 유래를 살펴봅니다. 이 말의 유래는 멀리 중국의 제나라의 귀족 맹상군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맹상군은 전에 올렸던 계명구도와 낭중지추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수천의 식객을 거느리고 재능 있는 현사들을 좋아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대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나라에 풍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맹상군의 식객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자 맹상군은 두말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객들은 아무런 재주가 없어 보이는 풍헌을 무시하고 잡곡밥에 푸성기만 주며 소홀히 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헌은 대청 기둥에 기대에 앉아서 거물 박자에 맞춰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검아 장검아 이제는 돌아가자. 물고기도 먹을 수 없으니 돌아가지 않고 뭐하겠느냐. 그것을 본 맹상군은 아랫사람들을 시켜 그에게도 물고기를 주고 다른 식객들처럼 잘 대접해 주라고 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풍호는 또 기둥에 기대에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장검아 장검아 돌아가자. 밖에 나가는데 수레가 없으니 돌아가지 않고 뭐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맹상군은 말했습니다. 풍원도 다른 식객들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갈 때 수레를 내주도록 하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풍원은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검아 장검아 돌아가자. 여기서는 노인을 봉양할 수 없으니 돌아가지 않고 뭐하겠느냐. 그 노래를 들은 맹상군은 아랫사람들에게 분부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매일 3끼의 음식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풍원의 노래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맹상군은 자신의 시급 백성들에게 돈놀이를 하여 식객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맹상군은 누구를 보내서 독촉을 할까 궁리 중이었는데 1년간 먹고 놀기만 하던 풍헌이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풍헌에게 설읍에 가서 빚을 받아오라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빚을 받으러 떠날 때 풍헌이 물었습니다. 빚을 다 받으면 무엇을 사올까요? 우리 집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고 부족한 것을 사오게. 설읍에 도착한 풍헌은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 이자만 받고 모든 원금을 맹상군께서 탕감해 주었다고 선포하고 빈 문서들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설읍의 모든 주민들은 맹상군의 은덕을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이튿날 풍헌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자 맹상군이 물었습니다. 빚은 다 받아왔는가? 예, 다 받아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왔는가? 분부하신 대로 공자님의 댁에 없는 것을 사왔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공자님 댁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오직 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은혜와 의리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맹상군이 의아해하자 풍호는 말을 이어갑니다. 소인은 공자님의 허락도 없이 공자님의 결정이라고 꾸며 그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빈문서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공자님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소인은 공자님에게 은혜와 의리를 사왔습니다. 맹상군은 속으로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제나라 민왕이 맹상군의 직위를 파직시키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봉업지인 설읍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설읍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리 밖까지 나와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맹상군은 크게 감동하였고 풍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자네가 사왔다는 은혜와 의리를 이 눈으로 보게 되었네. 그러자 풍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꾀에 있는 토끼들은 굴을 3개씩 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설읍은 굴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굴 하나로는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하게 고침만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인이 굴 2개를 더 파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맹상군은 찬성을 했고요. 풍호는 양나라로 가서 해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 나라 대신 맹상군이 임금에게 쫓겨나 국외에 있습니다. 맹상군은 재능이 있고 덕이 높은 분입니다. 그를 등용하는 나라는 반드시 강성해질 것입니다. 해왕은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맹상군을 등용하기로 결정하고 사신을 보내는데 수레 100대와 황금 1000근을 싣고 설당으로 가서 맹상군을 모셔오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맹상군은 풍원의 계책에 따라 허락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때 그런 소식을 들은 제나라 민왕은 무척 놀라 자신의 경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는데 황금 1000냥과 화려한 수레, 자신의 보검, 잘못을 사과하는 문서를 보내 맹상군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2번째 굴이 완성된 셈입니다. 2번째 굴을 파는 데 성공한 풍원은 3번째 굴을 파기 위해 민왕을 설득하여 설당에 제나라 선대의 종묘를 세우게 하고 손왕 때부터 전승되어 온 제기를 종묘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대의 종묘가 맹상군의 영지에 있는 한 제왕이 마음이 변심한다 해도 맹상군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풍호는 말합니다. 이것으로 3개의 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고침 안면 하셔도 됩니다. 민왕은 즉시 종묘를 허락하였고 맹상군은 수십 년 동안 순조롭게 제나라 재상을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사성어 교토 3굴은 바로 이 맹상군의 일화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토끼가 비록 약한 동물이지만 굴을 3개나 준비하여 생명을 구하듯이 여러분들도 영리한 토끼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주식, 코인, 부동산 등등의 소위 영끌을 하였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영리한 토끼처럼 3개의 굴을 준비하셔서 올해는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